병의 실태를 설명을 하자면 체계가 다르거든요. 국가에서 정말 환자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 열악하죠. 국한의 병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는 병원에 가면은 환자가 의사 우술보다는 오히려 그 의사 주머니에 내가 넣어주는 거에 따라서 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절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작가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올겨울 건강 잘 챙기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사임당 채널에 처음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제가 이렇게 또 친구 따라서 같이 이렇게 함께 나오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북한에서 고향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일단은 저희 그 양강도 해산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으로 보면은 뭐 서울의 한 개 구? 정도 된다고, 그보다도 작을걸요? 그쵸. 적은 동네인데, 그 작은 동네에서 우리 한가영 씨랑 제가 친구였던데요. 저희 둘 중간에 친구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랑 딱 친구였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가영 씨는 그 친구는 딱 친구였던, 학교 동창이 아니라 동네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 친구다 보니까 항상 그 딱 친구네 집에 갈 때면 한가영 씨를 보게 됐고, 같이 놀게 됐고, 뭐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 마을의 한 동네 친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항상 보면은 우리 한국도 씨도 그런 말 있잖아요. 너 어린 시절 어떤지 다 알아. 뭐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다영이랑 저도 너 어릴 때 어떤 모습인지 다 알아. 막 이렇게 조금 위험한 상대죠. 아니, 위험할 거 뭔가 없어요? 다 나올 수 있는? 아니, 위험할 게 없어요. 다영이는 항상 너무 예쁘고 진짜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그 제일 중간에 있는 친구랑 이제 알기 전까지도 지나갈 때마다 저 친구 너무 예쁘다. 진짜 말 걸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걸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보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중간다리 역할이 돼서 이렇게 또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지금 너인 꼭 너무 좋죠. 왜냐면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고향 친구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거든요. 굉장히 황금 보석과도 같아요. 왜냐면 친구들 항상 그립거든요. 그때 가영을 딱 보는 순간 너무 반가운 거예요. 어릴 때 그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또 고향을 떠오르면서 함께 우리 고향을 추억할 수 있는 친구. 그래서 저는 가영이가 항상 지금 봐도 이렇게 착해 보이잖아요. 착하고 말수 적으면서 할 말은 다 하는 똑 부러진 친구. 그래서 그런 친구도 함께 신사임당 여러분들과 뭔가 탈탈 털어야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기억하는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한다면요? 많이 변했죠. 왜냐면 성격은 솔직히 변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뭐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은 환경이 북한과 한국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변했는데 특히 한가영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쪽에 있을 때는 좀 더 발랄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맞아요. 보다는 더 발랄하고 되게 차분해졌어요. 좀 더 웃음이 지금도 많지만 그때는 더 좀 웃음이 많았고 조금 좀 장난기도 있어 보이네 이런 친구였는데 지금 이렇게 성인이 돼서 만난 한가영이는 조금 성격이 차분해지고 여성 같으면서도 강한 여자의 모습도 있는 그런 여자로 만나게 돼서 조금 좀 어려웠었어요. 저는 가영이가 되게 가영이네가 경제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도 뭐 사는 거는 사실 어렸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근데 가영이네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좋았고, 또 이제 학교도 이제 다른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 예술 그 학교가 있는데 예술인들을 성장시키는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예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뭐랄까, 약간 차도녀 같은 이미지가 있었었거든요. 지금은 되게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고,
있고, 지금도 아름다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서로 탈북한 사실을 언제 처음 아시게 되셨나요? 저는요, 가영이를 딱 처음 만났을 때가 2024년 8월 달에 저희 통일부에서 그 통일교육 강사들의 양성들 워크숍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때 가서 가영이를 봤는데 저는 솔직히 가영이한테 미안하지만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 네, 저는 뒤 테이블 앉아있고 제가 서서 어딘가 이동하려고 하는데 가영이가 다가와가지고 먼저 나 몰라라고 얘기하면서 소개하는데 처음에 못 알아봐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내가 왜 기억 안 나지? 그래가지고 가영한테 막 미안했는데 그때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머머 너무 반갑다. 그 같이 그날 자고 먹고 하고 싶었는데 저는 또 일정이 있어서 그날 먼저 갔거든요. 그 다음날 다시 가서 그때 사진도 같이 찍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우리 이제는 꼭 다시 만나고 다시 연락하자 이렇게 했던 것 같네요. 저는 이제 가영이가 한국에 온 걸 처음 알게 된 게 국정원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이제 조사 과정에 약간 정말 내가 거기에서 자랐는지 그 동네에서 살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차원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디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선생님이 이 친구 아냐고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영이가 그 시에서 저희 같은 동네에 살다가 이제 없어진 거를 알았었는데 한국에 왔을 거라는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을 딱 보고, 이 친구도 한국에 왔네. 너무 반갑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전화번호는 이제 공유해 주시지 않아서 안 된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왔구나. 이것만 알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워크숍 가서 만나게 된 거죠. 네. 두 분의 고향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우리 고향 항상 가고 싶고 그리운 곳인데요. 일단은 고향 하면 떠오르면은 저희 고향은 많이 추워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겨울이잖아요. 11월인데 지금 이 11월 말 정도 되면은 저희 고향은 날씨는요. 영하 28도, 23~25도 넘는 네, 추울 때. 네, 그 정도까지 가고 12월 가면 영하 30도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추위가 너무 다른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오늘 첫눈이 내렸잖아요. 첫눈 내린 거 딱 보면서 눈이 분명히 한방눈이 많이 내리는데 그 제설 작업을 어찌 빨리 하시는지 눈이 바닥이 안 보이는데 저희 고향은 눈이 오는 동시에 바닥이 깔려가지고 차들도 많이 사고 나고 사람도 많이 넘어지고 막 이런 모습이 항상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운전하러 오면서 참 우리 고향과 너무 다른 모습이다. 분명히 눈은 같이 내리는데 눈 내리고 그 이후에 풍경이 너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고향에 있는 가족, 친구들은 패딩은 입고 다니는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고향 생각을 하면은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이렇게 추우면 되게 걱정이 돼요. 거기 다 이렇게 나무로 이제 집 난방을 유지하니까 이제 나무도 다 팔거든요. 근데 이제 파는 나무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춥게 살거든요. 그래서 또 얼마나 추울까 이런 생각이 첫째로 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렸을 적에 그렇게 춥고 좀 어려웠어도 친구들이랑 이제 눈 오는 데서 막 뛰어놀던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은 그 백두산 지역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백두산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8월에 이제 백두산을 여행을 가요. 그러면 8월이면 덥잖아요. 그쪽도 좀 덥거든요. 8월이면. 근데 이제 백두산을 이제 올라갈 쯤에 보면은 막 이제 눈이 내려요. 네, 또 정상에 올라가면 더 눈이 막 많이 내리고, 그러니까 8월에도 눈이 오고, 사계절을 다 경험할 수 있거든요. 되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빨리 통일이 돼서 다시 백두산 여행을 하고 싶어요.
부산이래 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우리가 신정이 되면 새해가 밝아지면 강원도에 가서 해돋이 맞이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양강도에 사는 우리들은 백두산에 가서 해돋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그 백두산에 올라가서 해돋이를 맞이했었는데 그때는 큰 의미를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해돋이는 아니지만 해가 뜨는 걸 강원도에 가서 봤어요. 딱 보는 순간에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플러스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이게 만약에 오늘은 여기서 보고 내일은 내 고향 가서 해돋이를 본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 행복함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 언제면 백두산에서 라면, 우리 한국의 신라면을 먹으면서 구운 계란을 머리에 까서 먹으면서 해돋이를 보는 날이 올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가영이를 만나니까 아, 언제 우리 손잡고 가서 라면 먹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얼마 전에 한라산을 갔다 왔거든요. 제가 이제 그 한반도의 끝과 끝을 표현할 때 이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백두산을 가봤기 때문에 한라산도 이제 가본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한라산을 갔다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의 개거품을 물고 올라서 그때 먹거든요. 근데 올라가니까 진짜 그 정상이니까 좀 춥더라고요. 라면을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두산 가서 라면 먹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선생님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가르치고, 부모님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네. 뇌물도 받고, 이러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학생이었거든요. 직장인은 아니었고 학생이었는데 간호사 학교를 이제 다녔어요. 북한 병원의 실태는 어떤가요? 병원의 실태를 설명을 하자면 일단 체계가 다르거든요. 여기는 이제 민간이잖아요. 국가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지만 근데 북한은 이제 국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하고 하는데 국가에서 정말 환자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 열악하죠. 많이 열악해요. 북한의 병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는 병원에 가면은 그 사람이 아플 땐 선생님을 믿고 병원을 믿고 치료받으러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북한의 병원은 환자가 병원을 믿고 의사를 믿는 게 아니라 환자가 주머니에 돈이 어느 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내 병이 고쳐지고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술보다는 오히려 그 의사 주머니에 내가 어느 만큼의 돈을, 뇌물을 넣어주는가에 따라서 내 병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불법이 엄청나게 공존되어 있고 또 플러스 뇌물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위생 이런 것도 정말 아프리카보다 더 한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위생도 그런 게 잘 안 돼서 수술 도중에 막 간염이 돼서 죽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북한의 의학음이 정말 전 세계의 최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뭐 어디나 다 똑같긴 하죠. 거기에 의사들도 정말 환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하죠. 하지만 의사도 가난하기 때문에 환자가 자기가 수술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용이라든가 또 치료하려면 약품이 들어가잖아요. 그 약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만이 의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만연하다 보니까 정말 자본주의보다 더 약간 자본주의 같은 병원 환경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이제 그 학생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학생이면, 그러니까 면허증이 없으면,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뭐 직접적인 어떤 처치를 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북한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지만 이제 같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막 이게 소독기구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환자가 그날은 대수술이었는데 비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대수술이었는데 금식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부 개복을 했는데 안에 음식물이 다 꽉 차 있으니까 수술을 진행 못 하고 그냥 꺼즈를 이제 그 사이다 이렇게 넣고 이제 그냥 붕대를 감아서 이제 일반 병실로 다시
왔어요, 환자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대동맥이 출혈을 해서, 복부 대동맥이 출혈을 해서 이제 막 지혈을 하고, 근데 지혈을 해도 이제 대동맥은 이제 혈액이 출혈하는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만큼 수혈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 환자가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게 되게 제가 볼 때, 아, 이게 의학의 힘이 과연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였잖아요. 그걸 보면은 북한에 있을 때도 수술을 받아봤고 한국에 와서도 수술을 받아봤는데 북한에서는요 응급수술 딱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맹장이 아팠건데 조금 심하진 않았을 때는 너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조금 나일론 환자가 되고 찝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과장님 찾아갔죠. 아시는 분이니까 가가지고 딱 보더니 수술 안 해도 돼.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수술 할 거예요. 했더니까 하더니 그럼 너 응급으로 들어갈래?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했더니 그러면 그 겨울에 그과 외과면 외과에 난방을 제가 다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케이, 난방은 다 되겠다고. 나 응급을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응급으로 들어가 나왔거든요. 수술 받고 나왔는데 너무 미안한 게 있죠. 제 옆에 침대에 누운 친구는 정말 그 친구는 진짜 응급이었어요. 응급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술한 다음에 제가 더 데워진 그거를 이 친구가 했는데 이 친구는 며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응급수술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것도 못 들어가고 있다가 제가 들어가 수술하면서 다 도구가 다 데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인해서 이 친구가 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그때 너무 미안한데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좀 뻔뻔해 보일 수 있지만 북한이니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했었어요. 지금 보면은 그 친구 너무너무 미안하죠. 그게 뭐 뒤현실적인 사연이니까 가능했던 건데 저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나와서 그 친구한테 그 친구는 와, 웃기는 게요. 저는 무통주사 같은 진통제를 사비로 사서 맞는데 이 친구는 그게 없어요. 진통제가 없으니까 그 통증을 강제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면은 제 거로 쓸 수가 있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언니 나 중국에서 왔는데 나 나중에 중국 갈 거야. 언니 같이 갈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한테. 미쳤다 그거. 사람 살려줬더니 지금 이상한 얘기 한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 언니 좀 살려달라고 언니가 이렇게 살려주면 잊지 않고 중국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막 미친 거라고 막 했는데 한국에 와서 제가 딱 보니까 정말 우리 한국에서는 응급은 바로 정말 그 환자 상태가 바로 응급 들어가잖아요. 저도 응급으로 들어가서 수술해봤는데 이런 걸 보면서 북한이랑 정말 너무도 다르고 북한은 언제쯤 뭐 이렇게 진짜 아픈 사람을 우선시해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올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병원은 정말 민주주의인 게 응급실에 딱 가면은 그 레벨이 있거든요. 레벨로 다 나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어도 정말 응급 그 레벨에서 정말 긴급한 환자가 먼저 들어가지 이렇게 뇌물로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중국을 가고 싶었고, 진통제를 나눠주는 그 고마움에 같이 중국을 가자고 했을 것 같아요. 아, 나도 수술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 저도 이제 맹장이 아팠었는데, 뭐 맹장이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배가 막 아팠었는데, 이제 저희는 여기는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인데, 우리는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된다? 이런 게 생각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동네 이제 의사 선생님들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침 맞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이틀이 지났어요. 맹장이 아프기 시작해서 한 이틀째 만에 진짜 거의 기절할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도 병원에 이제 가봐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맹장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죠. 근데 수술을 하는데 진짜 마취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이게 손을 뒤로 이렇게 하고 그 통증을 이겨내려고 제가 제 목 뒤를 막 꼬집었어요, 계속. 근데 계속 꼬집었는데
수술하고 나와서 다음날 봤더니 여기가 다 멍들고 이렇게 막 부어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한 상태로 수술을 받고 그랬었어요. 네. 현재 북한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제 가족이 아직 있으니까 전화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통금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저녁 8시 이후에는 그 국경 지역에 사람이 다니면 안 된대요. 그래서 막 전화하다가 빨리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히려 더 이렇게 새벽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더 통화하기가 좋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잠깐이라도 통화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사람이 다니는 것 자체를 다 통제하고 또 숙박 검열 다 하고 이러니까 국경 지역이어도 이렇게 좀 시골 아니면 되게 산속 깊은데 이런 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보다 더 이제 통제가 강화됐다. 이런 거 느꼈고 국경도 훨씬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다 하더라고요. 한 10배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살던 때보다 한 10배 올랐더라고요. 쌀 가격이랑 기름 가격이랑 이런 거 보니까. 현재 상황은 굉장히 뒤숭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가영 씨가 경제라던가 지금 통금 시간 얘기했으니까 제반 건데 민심이 늘 뒤숭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뭐 어떻게 중국이랑 교류가 되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코로나 때는 교류도 안 되니까 주민들이 참았단 말이에요. 왜? 코로나가 풀리면 되겠지. 근데 지금 코로나가 풀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오고 가는 게 없이 지금 조이고만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민심이 뒤숭숭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사람들 일단 먹는 게 배가 좀 불러야 좀 그래도 다른 거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배부터 골아 있으니까 다른 요리가 생기지가 않고 또 하나는 그 김정은의 딸 김주혜가 요즘엔 나오다 또 안 나오다가 또 얼마 전에 나왔었거든요.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도 굉장히 주민들이 불만이 크대요. 왜냐면 김정은 때까지만 해도 김정은까지는 그래 어쩌겠냐. 뭐 김정일이 아들이니까. 근데 김정은의 딸, 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딸을 이렇게 내세우니까 주민들이 설마 이러면은 설마 4대까지 이런 말을 대놓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저희 때도 자제분이라고 했었고, 예, 자제분의 얘기는 조심스럽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김주애를 자제분이라고 안 하고 그냥 막 뭐 4대, 그 4대 있잖아.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워서 북한 주민들이 정말로 지금 힘들구나. 정말 거의 막 이 마른 그러니까 컬레가 젖으면 물기로 나오지만 마르면은 예, 물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지금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되게 위태롭다. 북한 정권이 언제까지 저렇게 위태롭게 주민들을 자꾸 짜고 있을까라는 생각만 들어요.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저는 커요. 제가 살 때도 보면은 저희 친구들도 다 이렇게 뭐 김부자에 대한 이런 충성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그냥 모래성이다. 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또 그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북한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막 90년대 이전에 보면은 여자들 치마끼리 막 단속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북한은 지금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때까지만 해도 단속에 잡히면은 조금 이렇게 수려드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막 맞서 싸우고 왜 이게 뭐가 잘못됐냐. 나는 그냥 바지를 입었지 않냐. 바지인데 왜 그러냐? 나 치마를 입었잖아. 치마가 왜 그러냐? 이렇게 좀 막 싸우면서 또 아니면 바로 뇌물주에서 바로 빠져나가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래서 김정은이 이렇게 장마당 세대를 많이 두려워하는구나라는 생각도 그 얘기 들으면서 김정은이 장마당 세대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구나. 생각 들었어요.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도 친구들이 김정일이 사망했을 땐 저는 어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울었대요, 그때는. 근데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는 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울음소리가 들려요. 근데 소리만 들리지 눈에 눈물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약간 그 연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이제 웃으면 또 안 되니까 그거 참는 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아는 지인이 옆에서 통화했거든요. 북한에서 딸이 전화 왔는데, 탈북민 가족들은 돈 보내준다고 하면은, 그냥 뭐든지 그냥 고맙습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한숨을 쉬면서 돈을 보내줘도 살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살 게 없냐 했더니 시장에 나가면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뭐 하냐고 시장에 나가면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진짜 충격했어요. 응, 북한이 진짜 힘들구나. 왜 얼마큼 힘들었으면 돈이 있어도 나가 밀수도 안 되니까. 양감도긴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너무 그게 북한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예,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남한에서 북한의 모습을 가끔 보셨을 텐데요. TV에 나오는 북한의 모습과 실제 북한 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엄청 크죠. 왜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강사 활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 하면은 그 TV로 나와 있는 북한의 모습을 많이 생각하고 또 북한 정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북한 이미지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막 금강산 관광 갈 때 개소공단 왕래할 때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북한은 두 개의 모습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사 활동하면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북한의 거의 수박 겉핥기 식이고 그 안에 정말 안에 그 씨까지 들어가 보려면 우리들의 말을 들어야만이 그게 북한의 정말 진실한 모습 보인다 하거든요. 근데 북한의 그 정말 현실을 들어가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도 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것도 있었어 할 정도로 정말 네, 비극적인 사회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경험한 게 다르고 가형성 이런 게 다르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만큼 북한은 사회가 비밀스러운 사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 사회를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촬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방송하는 조선중앙 TV 딱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다 정돈되고 깨끗한 그 거리의 모습이나 정말 사람들이 기아 상태가 아니고 좀 살찐 사람들 앞에다 세우고 막 이렇게 촬영을 하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 북한 채널을 보면은 되게 힘들어 보이잖아요. 저희가 딱 봐도 이렇게 그냥 그 중앙 TV만 봐도.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니까 정말 저희 살던 동네에 가면은 길거리에 꽃제비 이런 어린 친구들 되게 많고 그런 또 고아원에 가면 정말 기아 상태의 어린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현실인데 북한은 그걸 다 꽁꽁 숨기고 있는 거죠. 네. 북한에서는 농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뭐 우리도 솔직히 다들 도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워낙 못 먹고 못 사니까 더 시내로 올라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촌에 대한 이미지가 북한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요. 시골에 가면은 뭐 땅을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풀떼기라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제가 했을 때는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겨울철에는 그 농사지를 갖고 와서 또 시내에서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좀 많이 봤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시집 안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권에서도 시골에 시집을 대대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막 제재부인들 강제로 여기 상관없어요. 그냥 강제로 제재부인들에게 시집 보내면서 정말 허름한 집 겉만 본질을 하고 안에는 정말 허름한 그런 집을 제공해 주면서 강제로 막 결혼을 시켜서 집단 배치하거든요. 시골에다가 그것만 봐도 얼만큼 시골에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강제적으로 집단 배치해서 보낼까. 저희는 학생 때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농촌에 2달 동안씩 지원을 나가요. 그런데 이제 또 경제적으로 괜찮은 부모님들은 자식이 고생하는 게 싫으니까 이제 돈을 갖다 주고 그만큼 지원을 해주겠다 이러고 자식을 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쪽에 있을 때부터 좀 음식도 많이 가리고 이래가지고 되게 약했었어요, 몸이. 그래서 엄마가 학교는 안 나가도 농촌 지원을 간다 이러면 무조건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저희는 지역이 춥기 때문에 이제 감자 농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감자를 이제 계속 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가면은 그 감자를 하루 세 끼 먹어요. 근데 이제 감자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근데 감자를 좀 그래도 좀 먹긴 하는 것 같아요. 배불리는 먹긴 하는데 그 밥도 감자고 국도 감자고 반찬도 감자예요. 근데 전기가 없으니까 촛불을 켜고 이제 거기서 밥을 먹거든요. 저녁에는. 근데 반찬이랑 밥을 이게 헷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찬을 이제 밥인 줄 알고 국에다 다 말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봤는데 너무 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짜지? 이러고 봤더니 반찬을 밥인 줄 알고 국에다 다 만 거예요. 이렇게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저희가 그렇게 2달씩 나가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감자를 캐서 그거 이제 너 나라에다 바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농촌이 가면은 감자만 캐서가지고 힘들죠. 그러니까 해피할 거예요. 시골에 가도 도로가 다 포장도로 되어 있어요. 정말 땅끝말까지 가도 다 포장도로거든요. 근데 북한의 시골은 그냥 진흙탕이에요. 진흙탕을 넘면도 먹었기 때문에 저는 1분도 못 걷겠더라고요. 너무 그게 진흙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또 불 같은 경우에도 그 시내는 그래도 간혹 들어오는데 시골 농촌은 불이 전혀 안 들어와요. 2달 있는 내내 좀 불을 본 기억이 없어요. 물어봤어요. 불이 들어오냐 했더니 자기들은 1년에 한 번도 불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에 유리가 없어요. 다 비닐봉투예요. 그리고 비가 한 번 오잖아요. 그러면 다 진흙집이어가지고요. 천정에 다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정말 시골은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구나. 밥은 뭐 배는 감자라도 충분히 가게 잡지 막 그러던 그냥 문 열고 나가는 나무밭집 들어가면은 흙집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골이 열악하구나를 그때 가서 보고 우리 할머니 가면요 감자 좋아한다고 너는 대용단에 시집 가라고 그랬거든요. 감자 밭집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는 감자 좋아한다면 하지 말아야겠다. 아마 어린 나이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북한에서 남한의 문화나 물건들이 귀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귀하게 취급하나요? 아니, 저희 숙모가 개성공단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도 다 그 개성 쪽에 있어가지고,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간식으로 초코파이랑, 뭐, 양말이랑 이런 거 좀 주기도 하고 한대요. 생산하는 그 생산품의 일부를 직원들 이제 복지 차원에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안 먹고, 자기가 사용을 안 하고, 다 아꼈다가, 이제 국경 지역에 이렇게 와가지고 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이 엄청 비싸고 엄청 귀해요. 거의 중국 상품의 한 5배? 예, 이렇게 가격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근데 이제 써본 사람들은 그게 너무 좋아요. 중국 거랑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싸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지금 너도 나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한 상품이 귀하죠. 예. 되게 그 홍보를 다단계 이상으로 홍보를 해요. 그죠, 맞아. 북한에서는 한국 상품이 거의 다단계 수준이에요. 왜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치약 같은 경우에도 이 치약을 닦으면은 그리고 뭐 성해결라든가 뭐 체지유. 네, 뭐 이런 참수처럼 이 치아가 하얗게 됐다. 그러면 돈 있으면 무조건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얗게 안 돼. 그러면 짝퉁이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밥솥 같은 경우에는 이 밥솥으로 밥을 하면 밥이 쉬지 않는다. 상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밥을 보관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또 그 밥솥 쓸 수밖에 없고 또 이불 같은 경우에도 한국 이불은 막 거의 털 막 이런 거잖아요. 이걸 덮으면 겨울에 한파도 물러간다. 막 이렇게 그리고 이거 있으면은 뭐 겨울이 뭐 두렵지 않다. 막 이렇게 광고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하나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딱 먹으면 진짜 그 맛은요.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도 그때 북한에서 먹었던 한국 음식 맛은 지금도 다시 먹어보시면 맛있긴 한데 그때 그 맛이 끼쳐앉아요. 제가 그냥 당했던 거는 당연한 거 맞죠. 뭐 어찌 보면 컬러 같은 것도 여술 컬러라고 막 광고를 하고 이렇게 그냥 무조건 한국 거면은 그냥 엄청 부풀려가지고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파는 거죠.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을 모아서 한 번쯤은 써보고 싶다라고 막 갈망을 하죠.
맞아요. 저희 지역에 또 추우니까 그 발열레이 있잖아요. 개성공단에서 이제 발열레이도 나오거든요. 그 내복이 근데 정말 따뜻했어요. 발열레이가 얇은데 신축성도 좋고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입소문이 이제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그때 발열레이가 3개밖에 없었는데 사겠다는 사람 한 10사람 막 이랬었어요. 예. 작가님 겨울에 내복 몇 개 입으세요? 북한은 최소 5개 거예요. 근데 그 우리 가영 씨가 말한 발열 내복 있잖아요. 그걸 입으면 2개만 입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싸도 살 의미가 있다라고 막 사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왜 이렇게 춥지?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제가 옷을 입은 겹수가 한겹 기ገብ이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최소 5겹 이상을 입었다는 생각에서 내가 옷을 얇게 입었네 생각했어요. 북한에 퍼진 한국에 대한 소문이 있을까요? 한국에 대한 소문은 저희가 국경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이 돌아요. 국경 지역 그리고 또 이렇게 항해도라던가 아니면 뭐 무역하는 항도시 이런 데서는 정말 많이 접해졌거든요. 근데 저희 양강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 탕양도 그렇고 보면은 어떻게 소문 들어오는지 라는 소문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한국의 그런 병제력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삼성이 어딘지 몰랐지만 한국 이런 기업이 핸드폰이 전 세계 미국인들도 그 핸드폰을 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남성 거 쓴다고? 막 이렇게 들리고 또 TV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렇게 그 뒤가 이렇게 나온 TV 봤는데 납작한 그 에디 TV도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한국에서 만든 거다. 그래서 이거 전 세계 다 사람들이 본다. 막 이런 말 할 때도 정말 한국이 잘 산다고? 이런 생각이 올라왔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는 정말 뭐든지 다 하고 싶은데 다 할 수 있다. 그게 길거리 나가도 다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은 남녀가 이렇게 어떤 사랑을 해도 그 누구도 터치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좀 거짓말했던 루머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굉장히 그 한국에 가면은 한국 남성들이 엄청 여자한테 조금 이렇게 전형에서 한민족은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그 좀 세게 한다. 그러니까 좀 센 것 한다. 그래서 이거는 북한 남자들이 그랬거든요. 남자 선동 뭐 똑같구만야 하면서 그 한국 남자도 북한 남자 똑같다. 남자는 좀 가부장적인 건 똑같다라고 북한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도 한국 남자들이 정말 이렇게 TV에서만 친절하고 안 그렇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 소문은 조금 거짓말이었구나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교육받는 거는 이제 남한이 엄청 이제 가난하고 자본주의의 어떤 폐해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드라마나 이런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다른 거예요. 개성공단에서 이제 남한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불쌍한 눈길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막 주고 싶어서 남한 사람들이 뭐라도 막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다 이제 감시하는 눈이 있고 이러니까 못 준다는 거예요. 나올 때 다 이게 또 온몸 다 이제 검색하고 한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주고 싶어서 자기가 막 꼈던 금반지를 이렇게 막 빼서 주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남한은 정말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았어요. 그때 좀 알았고 이제 어떤 또 중앙 TV로 보면은 이제 남한은 이제 뭐 살기가 힘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의 아니면 그 노조에 관련된 어떤 일을 했을 때 임금에 대한 어떤 체불이 돼서 시위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3일 굶고 이렇게 나와서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굴을 봤는데 너무 기름기가 얼굴에 막 그리고 다 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일을 굶은 사람이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인가? 아니, 되게 이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친척이 이제 중국에 갔다가 불법으로 중국에 이제 갔다가 왔는데 얘기를 하는 게 남한 사람들은
이제 그 흰 셔츠를 입고 나가도 흰 셔츠에 여기 때가 안 탄대요. 아침에 입고 나가면 저녁에도 하얗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 비포장도로고 이러니까 흰 옷을 입고 나가면 한 3시간만 되면 다 까매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에이, 그 설마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살면서 진짜 셔츠를 입고 나가봤는데 그냥 하얗더라고요. 한국에도 그 통일에 대해서 바라는 사람도 있고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통일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통일은 그 행사도 많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 찍어서 북한 내보내면 좋겠어요. 왜냐면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 있을 때 그런 말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고 이미 경제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통일을 싫어한다. 통일을 반대한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근데 한국에 와서 보면은 조금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통일을 바라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런 진실은 좀 북한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해봐요.